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투나잇의 권성입니다.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축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UDC 2019가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개최한 UDC 2019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렸던 1회보다 규모를 확대해서 진행됐는데요. 전시와 해커톤, 무료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50개가 넘는 발표 세션이 마련됐고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세계 각지의 블록체인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특히 개발자를 비롯해 전문가, 업계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총 2,5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서비스 증명으로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실사례들이 발표됐는데요. 헤더라 해시그래프의 리먼 베어드 공동 설립자 겸 수석과학자, SM 엔터테인먼트의 CT AI 랩스 주상식 랩장, UN 세계 식량 계획의 후만 하다드 신기술 책임자, 케빈 아보시 스튜디오의 케빈 아보시 작가 등이 전 세계 블록체인 현황과 각종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송치영 두나무 의장은 이날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 대해 불확실성, 입증, 협업 등 3가지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그는 올해 블록체인 업계는 작년과 비교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도 다양한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술을 입증하고 협업해 다양한 가치를 만들고자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보시죠.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치영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도 이러한 서비스 경쟁 시대에 조만간 진입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선보이는 블록체인 플랫폼들, 서비스들이 그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 기술 대신 카카오, 네이버의 이름을 부르듯이 블록체인 기술 대신 UDC 2019에서 발표되는 서비스 이름을 부르는 날이 곧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담아 UDC 2019의 웰컴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미래 혁신을 여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 세션에는 헤더라 해시그래프의 리먼 베어드 공동 창업자와 블록스트림의 샘슨 모우 대표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에 녹아들고 있는 과정이지만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산형 알고리즘 해시그래프를 개발한 리먼 베어드는 확장성과 보안, 성능 등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블록체인이 해시그래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블록스트림의 샘슨 모우 최고 전략 책임자 또한 블록스트림 기술로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생활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 많은 기업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엔터테인먼트와 예술, 게임 분야에서 특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K-팝을 이끄는 SM 엔터테인먼트와 영화 추천 서비스 왓챠, 블록체인을 예술 작품에 접목시킨 작가 케빈 아보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서비스 기업 슈퍼블록 등이 참석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주상식 CT AI 랩장은 구시대적인 음악 산업의 구조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팬들을 위한 보상 시스템, 아티스트 유대감 증진,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 등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원지연 왓챠 공동대표는 왓챠가 공룡기업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의 힘 때문이라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블록체인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한 고객에게 수여하는 CPT 토큰을 소개했습니다. 디지털 사진 기술로 이미지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 케빈 아보시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블록체인 필름즈를 공개했습니다. 블록체인 필름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영화 스튜디오로 내년에 4편의 영화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티스트에 힘을 주고 기회를 부여하며 금전적으로 부족한 많은 사람에게 작품을 선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토큰을 수집해 소유하는 게임 FC 슈퍼스타즈를 개발한 슈퍼블록도 이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장용숙 슈퍼블록 대표와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퍼블록 대표 장용숙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스포츠 팬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관련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고 크립토키티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크립토키티를 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즐겨하던 스포츠 카드 수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스포츠 카드를 갖다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스포츠 팬들이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FC 슈퍼스타즈는 선수를 수집하고 그 선수를 레벨업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레벨업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들은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렙으로 키웠을 때는 이더리움 상에 올리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FC 슈퍼스타즈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었는데요. PR도 해보고, 블로그도 활용해보고, 페이스북도 활용해보고, 여러 가지를 활용했는데, 그게 아주 잘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고민하던 차에 저희 투자회사인 두나무앤 파트너스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흔쾌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었고, 어떤 점이 저희가 부족한지도 캐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피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업체 테라도 블록체인 결제 상용화를 위해 사용자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테라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신현성 테라 공동대표는 사용자 확보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의 상용화를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결제 시스템과도 차별화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한 번 결제하면 6개 기관에서 사용 비용이 부과되던 이전과 달리 블록체인으로 중간 단계를 없애 이커머스 거래 수수료를 0.5%까지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UN 세계 식량 계획에 참석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은 UN 산하의 식량 원조기구인데요. 후만 하다드 UN 산하 세계 식량 계획 신기술 책임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해 난민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후만 책임자는 과거에는 난민들에게 옥수수나 쌀과 같은 현물로 지원했으나 이제는 CBT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CBT를 활용해 시리아 난민 약 10만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CBT란 난민들에게 현물이 아닌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난민들이 제공받은 현금으로 직접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겁니다. 유통비용이 더 싸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라고 합니다. 현재 볼트소프트 대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원래 온라인 게임을 20년 동안 개발을 하던 업체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블록체인 쪽에 개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게 온라인 게임 개발 프로세스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제 뭔가 좀 이 코드 집약적인 부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만들어 가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 보니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쪽 업종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끼리 일을 모여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이제 관련 그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 온라인 복권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한국에서 하는 게 4, 5, 6이라고 그래가지고 1부터 45까지 숫자 중에 6개를 지금 맞추는 게임인데 저희는 이제 496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1부터 49까지 숫자 중에 6개를 맞추는 게임으로 이제 변형해서 이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복권이라는 프로젝트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거의 유사한 룰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코인 관련돼 있는 코인이나 만들어 놓은 토큰, 기존에 이제 만들어 놓은 토큰들을 가지고서 조금 더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개발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정확히는 저희가 그 표방하는 거는 온라인 복권 시스템입니다. 보통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기존 이 코인 시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코인을 어디다 쓴다 만다 뭐 말은 많은데 실제로 쓰이진 않고 있거든요. 이제 뭐 해외 같은 경우야 뭐 일본이나 이런 곳들은 뭐 빅카메라나 아니면 요도바시 이런 데 가면 실제로 그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살 수 있게끔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나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사실 이 코인이 그러니까 매매용으로 쓰이는 거지 실제로 어떤 그 실물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즐기는 데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그 컨텐츠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빠르게 적용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컨텐츠 중에 하나인 복권 프로젝트에다가 이 기존 코인들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줘서 그 그 코인들 유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들도 좀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약 한 50종 정도의 코인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인 유통 시장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일조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적용하게 된 거죠. 전체 그 티켓을 구매한 비용에서 70%가 당첨금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BTC가 티켓 구매에 사용이 되면은 0.7BTC가 당첨금으로 쓰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뭐 100BTC가 그 티켓 구매에 쓰여지면 이제 70%가 이제 그 당첨금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첨금이 티켓이 0이지 않는 이상은 뭐 당첨금이 없는 상황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부에 사용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전체에 저희가 3%, 그러니까 매출의 3%를 지금 기부에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그 3% 같은 경우는 적절한 그 기부재단을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공개돼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통이 되는 코인 중에 50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뭐 임의로 그냥 이 코인이 좋으니까 이걸 씁시다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순위에서 뭐 유통량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해지겠죠. 뭐 위에서부터 뭐 쭉 50위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특정 코인으로 티켓을 구매했을 때 결국은 당첨금으로 그 코인을 지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인이 어떤 거래소에서도 거래를 안 해버리면은 그 당첨받은 사람이 그거를 다시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중에 유통이 많이 되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도 교환할 수 있는 코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알려지고 유통량이 좀 확보된 코인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복권을 구매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 저희가 전체 시스템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에서 돌질 않아요. 아까 이제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기본적으로 복권을 구매하고
관장하는, 발행하고 하는 시스템들은 CS 환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그 일반적인 그 통신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원래 예전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류의 이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돼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까지도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무리하게 구현을 해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기존 그 개발 방식을 따라가고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그 관련해서 블록체인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코인으로 입출금 관련된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그 코인으로 복권을 구매를 할 때요, 누가 어떤 코인을 얼마를 샀는지를 정확히 그 기록에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블록체인화 해가지고 그 공정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트랙트 자체가 저희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컨트랙트에서 어떤 불안정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플랫폼과 이더리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수시로 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 복권을 구매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기는 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쪽은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으로 따로 구축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가 도너크를 가지고 계실 분들이나 향후에 이제 보유하게 되시는 분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요,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거래소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자, 이제 그건데, 보통은 이제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다들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해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해서 해외에 알려지고 제휴를 통해 가지고 매도할 수 있는 기반, 그러니까 구매자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 1차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나클의 그 티켓이 판매되는 매출의 10%를 포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에어드랍 형태로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주에 10종류의 코인으로 티켓을 팔았다고 그러면은 그 중에 전체 70%는 당첨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3%는 기부로 빠지고, 그 중에 10%가 그 에어드랍 형태로 해가지고 이 도나크를 보유한 이용자들한테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나크를 지갑에 그냥 보유한 상태나 아니면 일반적인 에어드랍처럼 거래소에서 스냅샷 형태로 찍어서 이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따로 별도로 만들어진 이 포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지고 계신 도나크를 파킹을 하신 분들에 한해 가지고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저희가 에어드랍 비율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과도하게 이제 혼자서 너무 많은 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분 제한을 저희가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그 개인이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포스 시스템 내에서 15%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네. BTC 기준으로 0.0001 BTC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BTC 거래가가 사실 저희 코인 그 티켓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0.0001 BTC가 그 도나클 복권의 티켓 한 장 값인 거지, 그게 얼마다는 거래소 가격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고정되는 가격은 거래소의 현물 거래가가 아니라요, 그 BTC의 그 기준가가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메인넷을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MIB 코인이라고.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페어링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더 나은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지금 오늘 당장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최근에 패치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 속도들을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팀은. 그리고 최근에 그 VM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더리움이 안정화될 거라고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코드 업데이트 되는 걸 봐서. 코인을 만약에 개발하셔가지고 상장을 하셔야 되는 이제 상황이시라면은 신중하셔라. 그리고
여러 군데 동시에 상장하는 게 결코 코인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은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뭐 1등부터 뭐 몇 등까지 정해놓고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동시에 2군데다 한다, 3군데다 한다, 뭐 유럽에서도 상장한다 이렇게 진행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막상 해보면은 거래량이 생기지 않는 그 상장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관리해야 되는 거래소만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느니 그 특정한 그 좀 코어가 되는 그 색깔이 맞는 거래소랑 순위권이 좀 밖에 있더라도요. 그런 업체 하나랑 좀 잘 해가지고 상장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보는 거죠. 도나클 같은 경우는 저희가 IDCM이랑 지금 상장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IDCM이 지금 한 2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가 뭐 지금 그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래소는 아닌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저희가 거기랑 하는 이유는 이제 그쪽 팀들, 경영진들이나 이런 관계된 팀들이랑 코어가 잘 되니까 이제 거기랑 저희가 상장 계약을 하고 홍콩에서는 이제 거기서 처음 진행을 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 군데 상장하는 쪽 방향보다는 좀 이제 자기들이랑 대화를 좀 꾸준히 해서 초기부터 이 비즈니스 색깔이 맞는 거래소랑 이제 상장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저희는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어드바이저로 넣자 이렇게 돼서 이제 도나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으로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요. 일단 어드바이저 중에 IDCM 경영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나면은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졌냐라는 이제 이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 관련해서 품질 관리를 가장 잘하는 업체, 이제 오르고소프트가 저희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체 관련해서 이제 블록체인 투데이라고 해서 이제 매체 쪽 한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외에 이제 인도 쪽이나 이제 이런 쪽에 어드바이저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해외 쪽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거기에 직접 가가지고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향후 서비스를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 지역에 파트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파트너들을 현지 파트너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어드바이저를 계속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보통 어드바이저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비용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이제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이 코인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환경이 되다 보니 이제 그런 일이 없게 하자. 그리고 처음부터 뭔가 코인을 지급하고 참여하는 형태보다는 먼저 도움을 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형태로 후보상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질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이제 볼트소프트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홀더 컴퍼니예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MIB 코인의 이제 메인넷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진행하는 도나클 프로젝트도 지금 볼트소프트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바운티 헌터라고 해외에서 마케팅 플랫폼 알려진 게 좀 있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국, 일본 독점적으로 저희가 5년간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블록체인에 다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해 나가서 장기적으로는 좀 블록체인 쪽에서 좀 여러 가지 관련 소프트웨어들이랑 필요한 비즈니스들을 할 수 있는 저는 근간을 좀 만드는 게 장기적인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코인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토큰 발행하고 그거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좀 아우를 수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좀 확보하고 제휴하고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다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같이 써서 더 개발 환경을 더 낮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보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블록투나잇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